첼시 수비수 이야기할 겁니다. 네. 크리스텐센은 바르셀로나와의 링크가 굉장히 진하고 뭐 거의 뭐 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류디거는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피파 온라인에서 그 케미를 사용할 수 있겠군요. 라파엘 바란과 리디거. 아니 근데 어차피 이제 많은 분들이 첼시 레알 케미를 많이 쓰시니까 실제로. 뭐 첼시 미넨이나 이러면은 뭐 리디거는 레알 안 가도 첼시 레알에서 뭐 리디거 안 쓰고 다른 애들 쓰겠지 근데 좋은 애들이 워낙 많아서. 네. 근데 이제 투엘이 이 리디거가 떠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좀 이제 컨펌을 했다는 게 제일 주요 뉴스죠.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할 것 중에서 맞습니다. 이 디애슬레틱 사이먼 존슨이 얘기를 했습니다. 투엘 감독 입에서 리디거 이번 여름에 첼시 떠나기로 했다. 리디거는 이제 부상으로 이제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영국 정부의 이 로만 아브라모비치에 대한 그런 제재를 가하기 전에 리디거와의 이 재계약을 첼시가 이뤄내지 못했죠. 재계약설은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재계약 얘기가 나왔었던 게 작년 9월쯤이에요. 리디거가 거절. 나 안 받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 여름에 루카쿠가 영입이 됐을 때 첼시가 이제 그 주급이 어떻게 보면 이게 34만 파운드를 이제 제의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리디거가 재계약함에 있어서 이게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급 체계가 좀 무너지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루카쿠 쪽에 34만 파운드 제의를 했는데 리디거와 이 협상에 있어서 9만 파운드를 얘기를 했다는 건 선수 본인한테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거의 뭐 한 4분의 1 아니야. 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덕현이 이스타TV 월급이 한 300이고 제가 1200이에요. 어떨 것 같습니까? 퇴사하죠. 그래 그런 생각 든단 말이야. 형 퇴사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협상을 좀 하겠죠. 네, 형님 저 절대 퇴사는 아닙니다. 협상을 해도 자 300이고 1200이야? 그러면은 재계약하는데 500 정도 준대. 그래도 성이 안 차. 그죠. 700, 800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뭐 그래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이고 이게 그 4개월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첼시 리디거 재계약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좀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4년 계약이었고 첼시 역사상 수비수 최고 주급제였습니다. 23만 파운드. 하나로 따졌을 때는 한 3억 7천만 원 정도 금액이었는데 이때 이제 사이먼 존슨 트위터에 따르면 첼시와 리디거에 대한 마지막 제의가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나왔고 근데 이 역시도 다른 클럽의 제안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금액이 높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계약 협상이 계속해서 좀 난항을 겪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클럽을 대충 참고해보면 한 29만 파운드, 그러니까 4억 6천만 원 정도, 거의 1억 원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었던 나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람 입장에서 주에 받는 돈이 물론 이제 선수들이 정말 많은 연봉을 수령한다고는 하지만 주에 받는 돈이 1억이 차이가 난다? 이거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돈이 많으면 뭐 그게 차이가 크겠어라고 하겠지만 돈은 벌수록 욕심 나는 거예요. 맞아요. 쌓일수록 욕심 나고. 돈은 절대적인 수치로 저는 바라보면 그럼 안 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생각해. 상대적인 수치로 바라봐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부터 새롭게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의 생각 가치는 다를 수 있죠. 그렇지. 저도 이제 막 뭐 기자 생활도 했고, 그러니까 회사를 저는 어쨌든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게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저는 우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때 막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이거 이제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동생도 있었으니까 동생도 이제 내가 용돈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집값도 막 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제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때는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지만 그래.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보다 더 막 좀 많이 이렇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 캐스터 시작할 때 월급 진짜 적었거든요. 말도 안 되게 적었어. 거의 알바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데도 만족했다니까. 그런데도 나 드디어 캐스터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살았다니까. 맞아.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다 좀 그런 취업이 고프니까 시기들이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리디거가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리디거의 1옵션은 이런 금액이랑은 별개로 투엘 그리고 첼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디거 역시 구단에 뭐 최고액을 요구하고 이러질 않았는데 투엘의 위험. 이게 이제 사이먼 존슨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첼시는 제재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이제 가해지다 보니까 리디거랑 협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이번 여름에 FA 신분으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리디거가 이제 구단 측에 했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언제 다시 재계약 협상이 가능할지 전달받은 게 없었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리디거가 팀을 떠나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왜냐면 이렇게 첼시가 불확실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레알 얘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있는데 에이전트랑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리디거 입장에서는 굳이 아니 첼시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근데 레알 나를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주네. 이런 마음이 저는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본인도 생각이 들겠죠. 레알이 관심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요. 일단 이쯤 되면은 여기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지금 대답 안 하고 여름으로 미뤘는데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가 또 다른 센터백을 영입하면 나 안 찾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쯤 가가지고 첼시까지도 나한테 계약을 안 해. 그러면 약간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어요. 리디거 나이 생각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바짝 당길 수 있는 재계약 기간이에요. 나이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맞아. 봐야 돼. 이렇게 맞아. 장기로 연봉 세게 받는 거. 그러니까 첼시 쪽의 상황이 불확실하고 연락이 안 왔을 때 레알이라도 왔다. 여기 빨리 응해야지. 이런 그치.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첼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지금 센터백 이탈, 그러니까 수비수 이탈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크리스텐센 FA로 바르셀로나, 그리고 이 아스필리쿠에타도 지금 올 시즌 마무리로 또 바르셀로나 쪽 링크가 있어요. 있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최소 아스필리쿠에타가 센터백까지도 이게 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잖아요. 3백 스토퍼로 나오니까. 그러면 아스피, 텐센, 리디거 이게 센터백을 볼 수 있는 3명의 자원이 동시에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근데 이제 나이를 따졌을 때 티아고 실바도 이게 장기간으로 뛸 수 있는 자원은 안 아니에요. 되죠. 언제 떨어져도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나이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첼시가 센터백이 특히나 이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가 보강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첼시는 센터백도 급해졌지만 사실 센터백이 아닌 3선 미드필더 보강도 그치. 생각을 해야 될 네. 옵션이 되고 있고 루카쿠의 부진으로 인해서 공격수 쪽에 대한 어떤 생각, 공격 자원에 대한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2선도 특히 부진하니까. 물론 뭐 베르너가 최근에 조금 잘하고 있긴 네. 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센터백 혹은 3선 이쪽에 대한 얘기도 지금 진짜 많이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맞아요. 일단 리디거 행선지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레알 마드리드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랑 레알이죠. 사실 스페인의 어떻게 보면 두 네. 거함이라고 치면. 그리고 잉글랜드 쪽에서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가 조금 있었고 독일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이탈리아는 유벤투스, 프랑스는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리디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고 다음 주 정도면은 아마 결과가 구체적으로 좀 윤곽이 잡힐 거라고 사이먼 존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안 폴크의 SNS 계정에 나온 얘기를 보면 리디거는 첼시에 대한 존중의 이유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연봉 한 135억 정도 주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오퍼는 거절했다고 하고요. 이 스카이 스포츠의 만지안테 쪽 얘기를 들어봐도 리디거랑 레알은 거의 이게 협상이 좀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다수의 언론이 리디거와 레알 마드리드의 링크는 보도를 했고 ESPN, 뭐 스카이 스포츠, 디마르지오, 마르카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리고 이 리디거 레알 링크가 지금 갑자기 빵 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오래 이어왔었던 링크니까. 시즌 초부터 있었던 것 같아. 거의 체감상으로는 얘기가 그렇죠. 계속 있었어서. 네. 그래서 이 마르카의 또 호펠디 쪽 소식도 보면 안첼로티가 이제 리디거를 좀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금요일에 레알 마드리드가 포지션 보강권에 대해서 내부 회의를 진행을 했고 이 회의를 통해서 안첼로티가 이거 우리 수비 조금 더 탄탄하게 단단하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리디거가 FA잖아요. 이게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이적료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알라바 밀리탕 자원 외에 리디거 보강을 좀 원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디거가 만약에 이제 레알에 온다면 마르셀로가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 나갑니다. 레알 마드리드 나가게 되는데 왼쪽 풀백 스쿼드에 알라바가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알라바가 나간 그 센터백 자리는 리디거를 통해서 또 메우려고 한다고 해요. 베스트죠. 시즌 초반에 알라바 왼쪽 풀백으로 라스트를 잘 쓰니까. 맞아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랑 알라바가 이제 알라바가 좌측 센터백으로 나오는데 이 둘 간의 연계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좌측 풀백으로 갔을 때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첼시, 이 레알 둘 간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대결이 있었죠. 8강 이제 2차전을 봤을 때 그때 이제 리디거가 또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이 리디거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좀 인상을 되게 깊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키라의 트위터를 보면 리디거와 레알의 계약 기간은 4년 그리고 플러스 1의 옵션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장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5년까지도 지금 제시를 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기 계약에다가 지금 이적료 없으니까 연봉을 더 땡길 수 있고 그렇죠. 레알이라는 팀은 저는 진짜 축구 선수들은 나는 가슴속에 무조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리디거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고 싶고 레알에서 생활 마무리하고 뭐 독일에서 마무리 또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본인의 인생 플랜을 이제 다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축구 선수 은퇴하고 나서. 그렇죠. 레알 입장에서도 좋은 센터백을 분명 품게 됐어요. 좋은 센터백의 뎁스도 강화가 되고 주전 기용에 있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고 경험도 있고. 전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옵션도 다양해질 수 있는 그렇죠. 왼쪽 센터백의 영입 확실히 좋은 포인트고
첼시는 좀 걱정돼요. 아. 너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선수들이 많아서 맞아요. 이 정도는 숫자로만 놓고 봐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근데 말랑살은 안 되거든요. 아유 안 돼. 지금 찰로바도 부상 안고 그러나- 뛰는 것도 있지만 찰로바도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중반기부터 잔실수가 많아졌어요. 초반 찰로바는 느낌이 아니야. 올 시즌 초반에는 진짜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맞아. 예. 근데 이런 좀 베테랑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센터백이 나가고 물론 저는 텐세 뛰는 거는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찌 됐건 그래도 기존 자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치. 이게 리빌딩이 좀 돼야 네, 되지. 맞아요. 다 나가고 이거를 싹 간다고 해서 이게 FM이 아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 첼시가 향후에 이 센터백 영입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궁금하고 리디거 레알의 이런 구체적인 이슈는 좀 언제쯤 윤곽이 잡힐지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God bless you. 제수스.